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TV 봉수전생 이강민입니다. 2020년 8월 2일 일요일 무료 야간방송 봉수전생의 시장점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8월이 시작됐습니다. 7월이 지나갔고요. 7월은 날씨가 좋지 못했어요. 장마가 굉장히 길죠. 2013년이 역대 가장 긴 그 기간 동안 장마가 발생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더 길다고 합니다. 그래서 8월 중순까지도 갈 수 있다고 하니까 어쨌든 비 피해 없도록 잘 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비가 최근에 오는 거 보니까 거의 동남아 수준으로 쏟아지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쏟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미리미리 대비를 좀 할 수 있으면 하셨으면 합니다. 어쨌든 또 8월 잘 대비하셔가지고 주식시장에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는데요. 먼저 수익률 점검, 그리고 지난주 시장 점검, 특징주 리뷰, 다음주 대응 전략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익률 점검입니다. 2019년 수익률 꾸준하게 수익이 누적이 되긴 했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웠었는데 사실 2020년에 확실하게 만회를 하겠다 생각을 했는데 초반 흐름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어요. 2020년도 수익이 계속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5월과 6월에 좀 주춤했어요. 특히 6월에 좋지 못했었는데 상당히 또 죄송한 마음 들고 그랬던 한 달이었어요. 그래서 7월 시작하면서 칼을 갈았다 그런 말씀도 드렸었는데요. 어쨌든 7월 같은 경우에는 결과가 좋았습니다. 7월은 지금 수익률이 154%, 154.9% 나왔죠. 어쨌든 150%가 넘게 수익이 나왔고요. 올해 가장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아마 8월에도 지금의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컨디션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컨디션도 좋고 결과도 좋은데 개인적으로는 좀 머리가 많이 빠졌어요. 워낙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었고요. 제가 머리가 좀 더 빠지면은 수익이 좀 더 나는 그런 상황이니까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결과가 괜찮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작년에 총 수익률이 370% 정도 나왔는데 올해는 지금 7월까지 360% 정도 나왔습니다. 앞으로 좀 잘하면은 작년보다 훨씬 뛰어넘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사실 더 크게 수익이 나기를 바랬는데 좀 아쉽고요. 앞으로 분발해가지고 더 좋은 결과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7월에는 매매했던 내역인데요. 7월에는 괜찮았던 게 이제 손실한 종목이 별로 없었어요. 손절 처리가 4종목 정도 짧게 손절했는데 7월 31일에 손절한 건 이건 손절을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고 그냥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거의 보합권에 있었기 때문에 정리를 했고요. 어쨌든 수익 매도한 종목들도 좀 아쉬움이 남긴 해요. 왜냐하면은 더 크게 수익을 내려고 하다가 오히려 좀 덜 먹는 경우도 발생을 했고 또 정리하고 나니까 더 크게 가는 상황도 발생을 했고 해서 좀 아쉽고요. 어쨌든 또 계속해서 좋은 결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난주 시장 점검, 특징주 리뷰, 다음주 대응 전략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코스피와 코스닥 보시면은 이번 주죠. 이미 이제 지나간 그 주죠. 역시 양시장이 모두 상승을 했어요. 코스피고요. 그리고 코스닥입니다. 어쨌든 결과가 이번 주에는 좀 괜찮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강세를 유지를 하고 있었죠. 코스닥은 사실 개별주가 워낙 좋았어요. 한번 보실까요? 대형주, 중형주, 그리고 소형주. 중소형주 흐름이 굉장히 강했죠. 역시 시장이 상승할 수밖에 없었고요. 특히 바이오 쪽, 바이오가 굉장히 강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기타 서비스 업종도 마찬가지고요. 역시 바이오 그리고 또 테마주들이 활발히 움직이면서 개인들이 활발히 매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종목들이 잘 움직이면서
강하게 가는 그런 흐름이었었고요. 개인이 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코스닥은 사실 개별주들이 많다 보니까 개인들이 매수해서 가는 종목들도 많이 있고요. 물론 일반 개인들이 매매해서 가기는 좀 힘들죠. 어쨌든 역시 세력이라든지 또 큰 자금을 움직이는 이런 개인들이 움직이면서 좀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다. 우리가 흔히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수급과 상관없이 역시 시장이 좋다 보니까 움직였었던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역시 대형주가 움직여야죠. 대형주 한번 보실까요? 예, 대형주가 움직임이 좋았었어요. 그래서 대형주가 움직임을 만든 그런 상황이고요. 코스피는 사실 시장의 특성상 대형주가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야 지수가 움직일 수 있고요. 대형주가 끌고 가는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죠. 어쨌든 그 중에서도 특히 전기전자가 굉장히 좋았었죠. 예, 전기전자가 움직이면서 같이 움직였었는데 역시 전기전자 하면은 삼성전자죠. 예, 삼성전자가 자 업종 차트하고 삼성전자 차트 보세요. 그러면은 똑같아요. 역시 삼성전자가 움직이면서 시장을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가 움직이는 게 최근 움직임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역할이 절대적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삼성전자가 이렇게 급등하는 상황에서 코스피 지수 보실까요? 코스피가 더 갔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만약에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면 코스피가 가기 힘들었었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꺾이니까 지수가 또 확 꺾이는 흐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중소형주의 흐름을 보면은 좀 어느 정도 느낌이 오실 거예요. 중형주, 소형주 그렇게 흐름이 강하지 않죠. 역시 대형주가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형주의 중심에는 역시 삼성전자가 있다. 코스피는 그래서 사실 삼성전자 빼놓고는 말을 하기가 힘들어요. 삼성전자를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고요. 어쨌든 삼성전자의 흐름이 중요하다. 그리고 또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수급적으로 이번 주에는 괜찮았습니다. 수급 흐름을 보시면은 자 한번 보실까요? 자 기관은 매도했죠. 특징이 없어요. 그리고 개인이 어땠습니까? 개인이 매도를 했는데 이 날짜가 중요해요. 화요일에 7월 28일에 1조 정도 매도를 했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외국인이 화요일에 1조 3천억을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 지수 흐름을 보면은 코스피 지수를 보면은 화요일에 급등한 지수가 그대로 유지가 된 상태예요. 만약에 화요일에 이런 흐름이 나오지 않았으면은 계속 빠졌겠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화요일의 결과가 시장의 전체적인 결과를 만들었던 그런 흐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결국은 만든 거죠. 그리고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락했는데 5개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최근에 수급이 좋아요.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단기적으로 흐름이 괜찮죠. 한번 보실까요? 자, 3개월 정도 흐름을 보면 외국인들이 최근에 이제 7월 초부터 외국인이 6조 5천억 정도 매도를 했었는데 4조 정도까지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2조 5천억 정도 매수를 했다는 것이죠. 자세히 보면은 역시 업종은 전기전자라는 것이죠. 업종의 흐름을 보면은 전기전자 쪽에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많이 했어요. 5월부터 매수를 했는데 7월 초부터 본다고 하더라도 2조 7천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다가 매수로 돌아섰죠. 그래서 3조 정도 매수를 했는데 단기에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온 게 전부 전기전자다. 그 중에서도 삼성전자다. 삼성전자에 대한 수급이 굉장히 좋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한 6개월 정도 흐름을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어요. 특히 5월부터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데 전기전자 쪽에서 매수를 많이 했어요. 업종의 흐름을 보면은 5월부터 자 보십시오. 외국인들이 거의 3조 넘게 4조 가까이 매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또 특히 2조 정도 매수를 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은 5월부터 매수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만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최소한 드러난 수급적인 흐름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어떤 그 단기 반등을 생각하고 계속해서 매수를 해주는 흐름이었어요. 5월부터
매수를 해줬는데 결국은 지금 뭐 크게 뚜렷한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가 단기적으로 이슈가 나오면서 움직였다는 것이죠. 뉴스로 움직였다는 게 특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이 수급의 어떤 그 결과가 크게 그렇게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상태는 아니었고요. 뭐 조금 정도 반등시키면서 적당히 수익 실현하려는 그런 흐름이었던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뉴스가 나오면서 조금 더 크게 수익이 나는 것 같아요. 다만 단기적으로 뭐 그동안의 흐름을 봤을 때는 이 수급이 종목을 엄청나게 급등시킨다 그런 흐름까지는 생각하기가 어렵다고 봤을 때 나올 만큼 어느 정도 흐름이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자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어요. 그런데 매수하는 그 업종이 전기전자, 그 중에서 삼성전자에 자금이 유입됐고요. 종목이 단기에 반등을 하면서 결국은 지수까지 끌고 갔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순서대로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계속해서 삼성전자에 대한 관찰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역시 앞에서도 언급을 했지만은 뉴스로 인해서 상승이 나왔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어떤 종목이 자체적으로 정말 뭐 실적이 엄청나게 좋다. 그리고 수급이 계속 유입된다. 중장기적으로 상승을 한다. 그랬을 경우에는 계속해서 끌고 갈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 흐름이 아니고 뉴스로 인해서 반등이 나왔다는 게 어쨌든 단기적인 좀 한계의 흐름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역시 해외 증시 쪽으로 눈을 또 돌릴 수밖에 없죠. 삼성전자가 이렇게 반등을 했는데요. 결국은 해외 증시가 지금도 강하지 않습니까? 나스닥, S&P 500 이번 주에 강한 흐름을 보였죠. 다우 같은 경우에는 역시 종목의 구성이 그렇게 다양하지 않다 보니까 뭐 일부 종목이 좋지 못하면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일부 종목이 좀 약하면서 이런 흐름이 나왔고요. S&P 500이나 나스닥 같은 경우에 여전히 강세를 유지하고 있죠. 특히 나스닥의 강세가 뭐 엄청나죠. 자, 그리고 특히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스닥이 이렇게 급등을 했어요. S&P 500도 급등을 했는데 애플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금요일에 액면분할 4분의 1로 액면분할을 한다고 하고 또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하면서 10%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이렇게 상승을 했고요. 그게 아니었으면은 좋지 못할 뻔했어요. 어제 사실 미국 시장이 장 초반,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1% 넘게 하락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장 막판에 이렇게 들어 올린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이런 이슈 하나가 끌어올렸다. 뭐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도 어느 정도 좀 한계가 오는 그런 모습이에요. 장중에 약했지 않습니까?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하락하고 있었고요. 다우 같은 경우에는 더 약했겠죠. 다우 같은 경우에는 1% 넘게 하락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기사회생한 그런 모습이고요. 지금 보면은 크게 치고 가지는 못하는 그런 흐름이에요. 어쨌든 한국 국내에서는 삼성전자 그리고 미국 시장 이게 가장 중요한 그런 흐름인데요. 결국은 둘 다 가격 메리트가 없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역시 역사상 최고가하고 거의 멀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상승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역시 조정을 받는 흐름이고요. 단기 급등에 의한 부담이 상당하기 때문에 조정받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어쨌든 현재 상태로는 가격에 대한 부담이 있고요. 코스피는 말할 필요도 없죠. 역시 2280까지 온다는 건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오기는 왔어요. 너무 많이 왔다는 것이죠. 가격에 대한 부담이 역시 있습니다. 다만 뭐 미국이 계속 간다거나 하면 더 갈 수는 있겠죠.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최소한 무너지는 흐름은 아니에요. 어쨌든 지금 버티고 계속해서 좀 강세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다 보니까 더 좀 버틸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가격에 대한 부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역시 뭐 무너질 상황은 아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역시 뭐 혼조세 내지는 좀 더 조정을 받는 흐름이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빨리 조정을 받으면은 초반에 조정을 받으면은 중반 이후에 반등 시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완전히 무너진다고 보시기는 좀 어려워요. 2200을 지키려고 노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요. 2200이 깨진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2200
2150 이 정도까지는 좀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100을 단기에 깨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2150이 깨지면 2100 깨질 가능성이 커지거든요. 그렇게까지 밀릴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좀 떨어진다고 보는데요. 혹시라도 밀린다, 그리고 2100이 정말 깨진다 그랬을 때에는 이제는 조금 위험하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게 단기적으로 지금 급등하거나 해가지고 뭐 짧은 기간 있었던 게 아니고 사실 이 고점에서 이게 매물대가 굉장히 두텁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무너지게 되면은 상당히 또 크게 밀릴 수도 있고요. 지금 이 지수대가 상승한 지수를 봤을 때는 2100까지 깨진다는 게 상당히 위험한 시그널이에요. 그래서 역시 2100을 최후의 어떤 그 마지노선으로 보고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버틸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뭐 2200을 깨기는 좀 어렵지 않나 현재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또 뭐 변수가 발생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자, 어쨌든 뭐 2200이 깨지는 거 2150이 깨진다 그랬을 경우에는 좋지 못한 흐름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전에 2100을 깼었던 것과 2100을 다시 깨는 건 상당히 다르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길게 보면은 별로 지금 흐름이 좋지가 않아요. 지금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죠. 대선 뭐 불복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우편 투표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조작이다, 조작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투표 선거를 주지사들이 관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지사들이 거의 다 민주당 쪽이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만큼 지지율이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뭐 7%, 8%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5% 안으로 좁혀지면은 또 분위기가 달라요. 그런데 오차범위 이상으로 벌어지게 되면은 가능성이 떨어져요. 아직까지는 지켜봐야겠지만은 이 흐름이 유지된다 그러면은 트럼프가 이 증시에 대해서 엄청난 지원을 해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트럼프가 진다 그랬을 경우에는 시장에 타격이 불가피하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선제적인 반응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봤을 때 이 흐름이 어떤 미국의 대선의 흐름이 유지될 경우에 빠르면 8월, 늦어도 9월 정도에는 증시에 어떤 단기적인 좀 강한 변동성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갑자기 터질 수가 있어요. 본물처럼 터질 수가 있어요. 지금 계속 어떤 에너지가 응축되고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뭐 미국이나 또 중국에서 또 터질 수도 있고요. 그랬을 경우에는 걷잡을 수 없는 또 흐름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지금 상황은 중기적으로는 별로 좋지 않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흐름이고요. 역시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는 이제 지수에 대한 부담이 상당하다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쨌든 다음 주까지는 좀 버틸 가능성이 있고요. 다음 주가 지나고 나서 방향성을 좀 모색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두 종목을 골라봤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캐몬입니다. 이 종목은 코로나 관련 테마로 움직였던 종목인데요. 이거 제가 특징주로 언급을 했었죠. 이날 급등한 날 특징주로 언급을 해가지고 1480원에 1차 매수하자 했는데 가격 오고 나서 급등했어요. 그래서 단기에 급등했는데 또 조정받으면은 한번 아래쪽에서는 한 번 정도 접근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서 관심 종목으로 보자는 생각이 가지고 와봤고요. 두 번째 종목은 경동제약입니다. 이 종목도 뭐 바이오 최근에 움직이고 있죠. 가격 메리트가 확실해서 단기에 관심을 한번 가져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뭐 특별한 이슈라든지 뭐 엄청난 이슈는 없고요. 둘 다 테마주 정도로 그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 대응 전략입니다. 자, 코스피가 어쨌든 고점에 머물고 있죠. 파생은 일단 아직까지도 역시 장중에 단타가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조정받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단기적으로는 하방 단타가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좀 지수가 반등하면 하방, 그리고
좀 과하게 밀린다, 2200 근처까지 왔다 그랬을 경우에는 상방 이렇게 노려보는 게 가능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뭐 이 정도 박스권을 보고 장중에 단타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좀 지수가 밀렸다가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면은 역시 지금 고점 부분까지 다시 오면은 일봉 매매로 한번 들어가 볼 만은 해요. 왜냐하면 지수가 워낙 높기 때문에. 다만 손절은 짧게 해야겠죠. 위로 계속 가면은 빨리 좀 손절해주고 다시 또 단타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고요. 일단은 지수가 밀렸다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면은 시도해 볼 만은 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물 같은 경우에는 일단 테마주가 유리하고요. 지금은 뭐 코로나 관련주가 가장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코로나 관련주들, 자, 이번 주에 관심 종목은 뉴지랩을 골라봤습니다. 뉴지랩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가격 메리트가 확실하게 발생을 했죠. 그래서 관심 가져볼 만한 가격대까지 오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그린 뉴딜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코롱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는 좀 관찰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계속 횡보한다 그랬을 경우에는 뭐 한번 들어가 볼 만한데, 조정받으면 좀 기다렸다가 가격 메리트가 좀 발생을 하면은 안전하게 접근을 해보시면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두 종목을 관심 종목으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어쨌든 흐름을 조금 더 봐야 되기는 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순서는 여기까지 다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도 잘 대응하셔가지고 좋은 결과들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평택촌놈 TV는 유튜브에 다양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일요일 남은 시간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잘 대응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건강 주의하시고요. 역시 뭐 마스크 잘 쓰시고 건강이 최우선이니까 조심하는 그런 또 남은 시간들 되도록 바라겠습니다. 네, 2020년 8월 2일 일요일 무료 야간방송 봉수선생의 시장점검,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